자, 일단 주말에 나온 이 화이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것 때문에 이 게임 체인저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좀 걱정인데 금방도 지금 제가 스푸트니크 V 관련 좀 올려드렸거든요. 음, 게임 체인저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상당히 좀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지금 FDA도 바로 이제 승인 신청할 거고 몰루피라비르보다도 조금 더 좋은 이런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저번에도 머크발로 인해서 이 백신 관련주들이 크게 무너져서 좀 걱정이고 이 특히 백신 개발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라간 부분을 토해내는 부분이 있고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은 그동안 또 많이 올라간 것도 없는데 다시 신저점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HLB하고 제일 처음에 찍기 시작한 게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인데 HLB는 그나마 탄탄하게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은 좀 버거워요. HLB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추세를 좀 깼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차피 이 친구 월봉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결국 다 극복하고 이겨내니까 사실 리보세라닙의 행보가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제가 처음에 이제 HLB 찍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리보세라닙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상당히 행보가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NDA 신청이 관건인데 잘 해낼 수 있으면 그 전에 아마 차트 움직일 거예요. 그러고 저번에 한번 내일 새벽에 좀 살펴볼 거긴 한데 사실은 지분 분석 같은 걸 좀 보면 아직 예전에 어디서 진양호 회장님 매수했냐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무상증자도 당연히 참여했지만 이 정도 공간에서 매수했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여기서 뭐 차익 실현 물론 이제 이 대주주나 이런 이 특수한 개인들은 매수하면 6개월 정도가 못 팔 거야 법적으로. 그래도 어쨌거나 이런 데서 팔지 않으니까 아마 노고재리님 안녕하세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지금의 부침 정도는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고점 맞고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의식해서 한개부터 밀릴 수 있고 충분히 참고 기다리면 HLB는 리보세란이 하나만 성공하면 좀 대박인 것 같은데 일단 경영진들 행보가 괜찮아서 좀 믿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죠. 단기적으로는 추세를 깨놓으면 사실 애초에 주봉에서 우선 깼을 때가 이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이격이 있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격이 있기 때문에 딱 깼다? 그러면 약간 각오는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건가를 딱 결정해야 돼요. 근데 저기서 어차피 선제 결정 안 했으면 중장기로 좀 끌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감기가 쉽게 잘 안 나네요. 자, 어쨌거나 이 화이자 확인했어요. 아까 뉴스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어쨌건 화이자 관련해서 백신 관련주도 내일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화이자하고 또 관련주들이 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음, 자, 화이자 관련주가 어, 이렇게. 이 특히 가남의 저기 이번에 희귀약품 지정됐죠. 이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잘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화이자 알약 치료제 관련주로 동화약품, 제일약품, 우리바 이렇게 세 개를 볼 수 있는데 일단 추세들은 다들 하향이에요. 엄청나게 보게 되면 동화약품도 20개월선 그냥 깨고 내려왔죠. 하향 중인데 이전 저점 14,000원대거든요. 여기만 깨지 않으면 여기를 기준으로 반등할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 벌써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 엄청나게 올라왔다 떨어지는 중이라 좀 위험하긴 한데 내일 하루쯤은 살짝 반등해 줄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쫓아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전부 다 그래요. 제일약품도 옛날에 화이자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 지금 추세가 완전히 깨졌죠. 지금 딱 봐도 추세가 완벽히 깨진 게 보이죠. 이렇게. 물론 이전 저점까지 다 왔기 때문에 이 바닥을 기준으로 돌아갈 만도 한데 돌아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고생하실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순간 뭐 한두 번 뜨고 급등할 수 있고 우리바이오 같은 게 20개서 지켜진 하더라도 역시나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 그래서 절대 대응할 때는 윤정님 안녕하세요. 그냥 어느 정도 단기 단타로 정도로만 대응하는 게 좋아요. 이게 추세들이 깨져 있는 종목들이 이제 하루쯤은 이제 급등할 수는 있는데 뭐 급등해서 뭐 많이 올라가거나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죠. 그렇지만 순간 쫓아가게 되면 하루 종일 호가창을 볼 수 있거나 단기 단타 대응이 빠르신 분들한테 맞고 중장기적으로는 위치가 예, 애매해요.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로다가 이제 이 리오프닝 우리가 항상 여행 관련이나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번 여행주가 잘 매력이 좀 없다고 그랬는데 여행주를 좀 보면 전체적으로 벌써 반영이 돼서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죠? 물론 노랑풍선, 뭐 모두투어, 하나투어 전부 다들 근데 지금 이제 조정 거치고 있고
약간 저 같은 약간 패스 분위기거든요. 이 여행 관련주들은 패스 분위기고 항공주도 마찬가지. 사실 저는 이게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꽤 높죠, 월봉에서.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 물론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 역시나 추세를 돌려놓을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서 혹시나 만약에 어떤 종목들을 매수한다면 그래도 낮은 종목에 있는 게 더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있는 종목이 더 가기도 많이 가긴 하지만 순간 더 잘 가요. 또 하루 이틀은. 근데 물리면 답이 없지만 사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죠, 위치가. 코로나 때도 1,500원인데 자기가 떨어져야 여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낮은 데 사면 안 돼. 낮은 데 샀다 그래서 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낮은 데 사면 추세가 깨져 있기 때문에 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분할 매수로 차근차근 모아가야 되는데 가격이 저렴한 면은 조금 있어요. 김선웅님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요. 윤정님하고 같이 오신 것 같아요. 항공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거의 다 이제 패스하는 분위기인데 좀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아스트 같은 종목들은 좀 볼만해요. 이게 이번에 멤버님도 한번 여쭤보셨는데 20개월 선까지 왔다가 돌아 나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항공기 부품주죠. 그러니까 항공주들이 여행주들이 많이 올라갔긴 하죠. 이거에 관련한 부품주들 이런 건 조금 볼만한 거죠. 차라리 아스트 정도가 이따 볼 거예요. 두 개 다. 비료주, 원자주 다 같이 볼 거예요. 아스트 정도도 한번 봐야 되고 뭐 아시아나항공, CA홀딩스 이 중국 기업들이야 이 별로 패스. 이 굳이 보려면 항공 중에 아스트 정도 보시고, 카지노주들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들 많이 주목받는데, 파라다이스가 찍을 자리 찍었습니다. 20개월 선 자리 찍었는데, 20개월 선 가격이 16,000원쯤. 여기서 사서 깨면 매도하면 돼요. 오히려 이 카지노주 관련 관심 가는 게 더 좋아요. 지금 7자리에 찍고 오고 있죠. GKL도 20개월 선이고, 강원랜드도 20개월 선, 60개월 선까지 왔는데, 이거 깨면 20개월 선까지 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저점 깨면 바로 손절할 거고 한번 하는데, 일단 강원랜드가 사실은 상황이 좋거든요. 저기 실적에 대한 상황이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무 보면 유일하게 이제 흑자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3분기 때. 그래서 강원랜드가 제일 좋아 보이는데 음봉 심하게 밀렸죠. 지금 강원랜드 보면 이렇게 음봉 심하게 밀렸다가 이렇게 잘 살아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강원랜드가 금요일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 매수 깨면 바로 손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깨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노란선 있죠. 여기까지 밀려요. 여기까지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폭이 너무 커서 바로 손절할 각오로 들어가면 되는데 파라다이스나 지케 여기 와 있거든요. 이 친구도 여기 깨면 당연히 손절이고 깨지 않으면 리오프닝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주 항공주는 매력이 없는데 카지노주 정도는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음, 저 어쨌건 이게 그립고 이 아까 말씀드린 화이자 것도 조금 지금 문제가 되는데 또 하나 문제가 이 저는 사실 백신 의무화가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미국에서. 이게 그 뭐지, 법원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중지시켰어요. 자, 미국 정부가 민간 사업장에 내린 이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 현지 법원들이 다 제동을 걸었어요. 의무화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에 약간 좀 걸림돌이 딱 걸렸어요. 이 법원이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그랬고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백신에게는 약간은 악재로 작용해. 화이자의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공존하는데 치료제가 있죠. 그러니까 백신 의무화가 안 돼도 뭐 알약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백신 관련주 안 좋은데 거의 전 뉴스까지 나와가지고 아까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음, 우리 멤버님들 중에 혹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투자하신 분 없죠? SKIT. 이게 지금 보호예수 나올 거예요. 묶였던 게 보통 상장하기 전에 보호예수를 묶어놓죠. 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묶어놓는데 꽤 많이 나와요. 7천, 이 세 개 합쳐서 한 7,700만 주? 이 카카오뱅크가 2,030만 주, 크래프톤이 400만 주, SKIT 테크놀로지가 5천만 주인데 비중이 이 SKI 테크놀로지가 꽤 크네요. 그죠? 이게 이제 다트에서 나온 건데. 자, 잠깐 살펴보면, 이 이코노미스트에 출처고요. 자, 7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식 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전체 상장 주식의 4%가 2,030만 주. 8일 해제, 뭐 4% 정도의 타격을 줄 수 있어도 그렇다 치고, 이 의무보에서 중에 크래프톤이 8%, 이건 조금 걱정돼요. 그죠? 8%는 조금 만만찮아요. 그래서 요거 10일에 풀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 풀릴 수 있다 해서 꼭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장한 애들이 안 팔면 되는 거니까. 근데 팔게 되면
약간 위험성은 되죠. 요게 이제 SKIT가 이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 61.2% 제를 이 물량을 제하면 이대주주이자 재무적 투자인 사모펀드가 문제죠. 프리미어 10회류 물량이 약 8.8%, 그러고 기간 투자 4%, 두 개 합쳐서 한 12, 13% 되는 거죠. 요건 조금 리스크예요. SKIT 매수하신 분 없죠, 멤버님들? 한번 볼까요? 이게 여기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SKIT 안 보고 있었는데, 최저점, 여기서 기관들 물량이 나오면 뭐 별로 버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주가는 높을 때 나오는 편이거든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날짜가 돼봐야겠고, 크래프톤도 그런 거 관련해서 벌써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다? 그럼 더 떨어질 건데, 뭐 더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제 생각이고, 터커뱅크도 잘하면서 물량이 나올 수 있는데 꼭 나온다 안 나온다 미리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얘들 보호해서 풀 거냐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우하향인 건 맞아요. 추세가 다 깨져 있는 게 맞는데 일단 날짜 됐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효성 OMB 여쭤보셨죠. 이게 보시면 중국은 이 요소가 안 부족하대요. 요소수가 우리나라만 부족한 거예요. 대신에 비료는 부족하대요. 잠깐 보시면 네, 그럼 이번 사태는 왜 시작됐습니까? 바로 중국이 요소 원료 수출을 막으면서부터였죠. 발단이 된 중국의 상황은 지금 어떨까요? 베이징 40선거 특파원이 다 못 들어요, 저작권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주유소에서 요소 얼마든지 구한대요. 그리고, 뭐, 돈도 6개월 뒤에 내도 된다고 할 정도로 요소수는 많다는 얘기죠. 이 중국 요소를 막아버렸으니까. 그 바람에 왜 요소수를 막았냐면, 비료가 부족해서 그런데, 자, 그 바람에 이제 비료주들이 하루 좋았죠. 보시게 되면, 이 남북경합주로 잘 엮여져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효성 OMB가 상한가를 갔었죠.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위치가 뭐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추세를 잘 타고 가다가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찍어줄 자리 의식해서 딱 찍었죠. 물론 이제 이 대응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실 저 같은 경우 효성 OMB 이전 고점들 갔다 왔구나. 이거 잠깐만. 원래 목표가가 13,000원대가 맞는데 추세는 살아났어요. 살아났고 5개선 위에 있죠 지금. 요 5개선만 깨지 않으면 요 깨면 쭉 밀려요. 이거 조심해야 되고 주봉에서 보면 20주선이 끝났죠. 저번 주가 이제 금요일 날 잘 끝난 거예요. 그래서 20주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1,300원, 1,200원쯤 돼요. 얘가 요렇게 틀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1,300원쯤에 딱 걸리겠죠. 그러니까 일봉에서 보면 상한가를 갔으니까 이게 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터지면 이렇게 한번 밀렸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이 믿고 참고 30일에서 50일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심하게 밀리면 5일선까지 밀려서 5일선 가격이 1200 아까 말씀드린 12,300원대가 될 거예요. 12,300원 맞고 딱 돌아설 때 요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들고 가겠다 그러면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비료 사료는 꾸준히 가니까 효성 오일면 또 괜찮아요. 재무 잠깐 볼까요? PBR 1.29면 어차피 비료주라 높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저 정도면 조금 괜찮고 시총이 900억 매출이 뭐 시총 대비 많은 건 아니지만 현금 유보율 1500%라고 부채 비율이 15% 배당은 줬다 안 줬다 하네 그죠? 뭐 크게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중국이 원체 말썽이 중국 대 아주 우리 아시아 증시가 지금 미국 증시를 따라가서 잘 나가야 되는데 이 중국 리스크가 좀 있죠. 지금 뭐야 이번에 전투기 또 들어갔어요. 저 대만 한국 쪽으로. 이게 자꾸 긴장감을 조성하니까 이 외국인들이 투자를 잘 안 하고 자꾸 공매도 세력들한테 빌미를 주게 되죠. 이게 내일 백신 관련주들 뭐 공매도 세력들 좋죠. 뭐이 빌미가 되니까 중국 아주 애먹어요. 자, 어쨌건 이 효성MB는 뭐 중장기적으로 괜찮은데 쫓아가서 하지만 않았다면 괜찮고 이런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는 거는 사실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따라서 뭐 바로 급등 안 한다 하더라도 밀렸다 하더라도 또 한번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갈 확률이 있으니까 비료 관련주는 잠깐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조비를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왜 먹었어요, 이 친구? 자,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급등 시켜놓고 이게 안 팔았더니 제대로 가지고 매도했거든요. 근데 또 떨어졌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면 일단 직결선 지켜주는 선상에서 역시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라 한두 번 더 급등할 것 같은데 직결선 깨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 주봉에서 일단 20선 이탈해놓은 상태라 다음 주에 못 돌려주면 또 깨져요. 이렇게 대할 때, 조비 같은 거 대응할 때는 이전 저점 깨면 바로 손절, 뭐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일단 5일선 깼기 때문에 추가로 밀리게 되면 이전 저점 근처에서 반등하면 다시 매수,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자, 남해화학도 급등했다 다시 밀렸죠. 일정표가 찍었어요. 여기가 18년도 8월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 딱 맞고 돌아. 이게 신기하잖아요. 제가 몇십 년을 이 주시장에 있어도 이거 잘 안 변해. 이게 진짜 희한하잖아, 이거.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정확히 맞고 떨어졌죠, 이거.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그죠? 일단 조금 조심해야 되고, 일창표가 찍었으니까. 주봉에서도 큰 대량 거래 터졌고, 자, 일봉에서는 일단 5일선 같은 거 깨면 바로 손절할 각오로 대응하면 좋은데, 일단은 매수하지 않는 걸로, 쫓아가지 않는 게 중요하고, 조비 경로는 꼭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이번 조비가 더 빨랐는데, 월봉에서 아직 비슷해서 밑에 있죠. 주식은 좀 싼 편이에요. 그래서, 비료 관련해서 급등하면 한두 번 급등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저번 주에 이제 5선 돌파 안착을 못 해줬거든요. 돌파해줬어야 올라가는데, 딱 이전 저점 기준으로 매수하시면 돼요. 이전 저점 기준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들고 가면, 비료 관련주를 한두 번 급등할 수 있고, 반드시 손절 계단 갖고 하셔야 돼요. 자, 한일사료, 현대사료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저는 특히 현대사료 좀 흐름이 좋아 보이는데, 그만 그런지는 잘 몰라도, 이 이시가선 잘 지켜주고 있죠, 지금. 잘 지켜주고 있고, 물론 이거 깨면 바로 손절해야 되는데, 한두 번 더 급등할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20선 그치의 차이죠. 20선이면 딱 올라가면 순간 급등할 수 있어요. 일봉에서도 역시 뭐 5선 깼어도 21선 기준 꼭 손절 개념 갖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효성은비보다 대류가 더 빨랐네요. 그죠? 순간 그냥 뛴 것 같다 않네. 원체 월봉에서 위치가 낮죠? 지금. 낮고 이제 대바닥 찍고 들어가는 거라 대유도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걸로. 효성은비는 바로 쫓아 들어가서 하지 말고요. 대유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눌린 목에 사는 게 좋아요. 음, 요소수 귀해요, 진짜로. 지금 친한 사람들이 주유소를 몇 분 하고 계시는데 요소수를 아주 친한 분들한테만 몇 개 나눠주고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날리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소수가 정부가 호주에서 2만 리터를 긴급 수입했습니다. 이군 수송기까지 투입해서 전부 다 끌어왔는데 실제로 요소수 못하면 10,000원이면 싸게 사신 거예요. 그 요소수 못하면 난리래요. 뭐 다원춘대요. 예측 난리인데 이 바람에 갑자기 이게 나왔어요. 이 철도 해상으로 기업이 플랜 P를 세웠다고 그래요. 어차피 트럭으로 화물차로 못 가면 우리는 철도로 나르겠다. 자, 그래서 철도 해상 운송이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철도 관련주 한번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잠깐 보고 있습니다. 사실 철도 관련주 전체로 대북 관련주죠. 지금 종전선언에 관련한 시각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약간 틀리는 바람에 해먹는데 참 신기한 거는 대하티아이 같은 종목 20개월선 가격이 6,100원대거든. 이 자리거든요. 딱 여기서 이 뉴스가 떴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관련주를 아침에 깜빡하고 움직이면 순간 급등할 수 있고 우원개발도 보면 자, 이렇게 20개월선 깼죠. 굉장히 위험한 자리까지 왔는데 결국은 월봉에서 60개월선 깨면 엄청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근데 딱 요 자리에 와 있어요. 이거 반등할 만한 타이밍이 됐고 주봉에서는 추세는 완벽히 깨졌어요. 이렇게 완벽히 깨졌죠. 깨졌기 때문에 5선 돌파 안착 할 때까지 턴이 안 되지만 순간 급등할 수는 있으니까 잠깐 보시고 일봉에서도 뭐 차저점 찍고 있고 사실 굉장히 저점 매력이 생겼어요 드디어. 그래서 뭐 50개선 깨면 손절할 각오하고 아니면 지금부터 분할로 모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지대로 걸리면 장기 투자 딱 돼가지고 5,000원 하던 게 이제 한 7, 8,000원 가면 80%, 1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회사가 나쁜 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구간이나 아니면 좀 안정화되면 주봉에서 특히 추세 5수선 같은 거 돌려놓고 안착하고 기간 조정할 때 사놓으면 이거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고 현대로템, 비센전자, 도화이는 전부 다 철도 관련주인데 사실 많이들 추세들이 다 깨졌어요 지금. 근데 깨지긴 깨졌는데 또 이 원체만에 깨졌기 때문에 돌아갈 만한 타이밍이 된 거죠.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 주식들이 이제 돌아갈 만큼의 정도에 많이 밀리기도 밀렸어요. 원체에 밀렸죠. 아, 동방이요? 봐드릴게요. 저 봐야 돼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철도가에도 보고, 나 이제 물류 관련주도 우리가 꼭 같이 봐야죠. 제가 물류 관련주도 같이 보라고 그랬는데, 요소수 대란, 요소수가 해결되면 사실 물류 대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류 관련주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이 홍준표 관련주들 보셨어요, 혹시? 엄청나게 떨어졌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매수한 종목들은 사실 정치 테마도 없어요. 괜히 정치 테마도 엮여가지고 그렇지 거의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류 관련주로 움직였는데 동방이 사실은 예전에 이 친구가 쿠팡 관련해서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1,100원 하던 주식이 14,000원이 갔으니까 이 주식을 움직이는 주포들 입장에서는 게임이 끝난 거예요. 다 해먹은 거예요. 근데 쭉 떨어졌죠. 자, 저번 달에 이식켜서 나왔겠고 이식켜서 지켜줬기 때문에 이 5개월선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5개월선 가격이 4,830원인데 이거 깨면 쭉 밀려요. 이렇게 원체 많이 올라왔었다 떨어지는 거라 올라갔다 반등하는 듯해도 떨어지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선 깨면 꼭 대응하시고 그분에서 저번 주 20점 못 들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5선에 밀리고 만약에 내일 20주선 위에서 출발했다? 갭 뛰어서 그럼 팔지 않는 게 좋아요. 쭉 날아갈 거예요. 20선 깨면 손절. 내일 20주선 위에서 출발하는 게 중요하고 가격은 5,240원. 그러니까 5,000 뭐 2, 300원 4% 정도 뛰어서 출발했다는 순간 급등할 수 있으니까 순간 급등해서 수익권에 오면 전체 다 파세요, 그냥. 그게 나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 월봉에서부터 추세가 깨져 있는데 반등하는 거라 여기서 크게 올라가요. 많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뭐, 내 생각하고 틀려서 V자로 쭉 올라갈 수 있긴 한데, 그렇게 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가 위험하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다른 종목들보다 한익스프레스하고 유성 TNS가 좀 마음에 들어요.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지금 대바닥권에 있거든요. 20개월선 근처. 이거 깨지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긴 한데,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 들어가면 되고, 그냥 바로 손절하면 되고, 이를 한 5%다 갔다 왔죠. 지금 20개월 선 가격이 6,048원인데 6,190원 근처고. 주봉에서도 죄송합니다. 주봉에서도 5선에 잘 있죠. 그러니까 5선 돌파 안 찾게 뛰었기 때문에 다음 주 5선만 깨지 않은 순간 또 급등할 수 있어요. 일봉에서 보면 자 이렇게 20일은 잘 지켜줬고 거래량 들어왔습니다. 차라리 한익스프레스나 유성 TNS 같은 게 괜찮아요. 유성 TNS도 많이 이제 움직이는데 자, 찍어줄 자리 딱 찍어주고 바로 나갔죠. 이게 지금 KBI 메탈 같은 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체 이 친구도 고생 시켰었거든요. 대단해. 이렇게, 이 뭐야, 이게. 이렇게 지금. KBI 메탈이 일이 있죠, 지금. 막 저점 찍고 다시 날리는데, 요렇게 돌아나가는 구간이 반드시 생길 것 같고, 자, 어쨌거나 이따 얘기하기로 하면, 20개월 여기 찍어주는 자리 딱 찍었죠. 찍어주고 딱 돌아나가고 오래서 회복시켜줬는데, 어제 그저께 맞고 떨어진 자리들이 다 여기 예배분들. 신기하죠, 요거 변곡점. 여기만 딱 떨어지면 여기까지 가요. 라고 저점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성 TNS가 더 나아요. 그래서 한익스프레스, 유성 TNS 이런 거에 물리면 별로 걱정할 건 없어요. 여러분 높은 데보다. 전체적으로 이제 물류주들이 높은 데 다 뛰어 올라가죠, 이렇게. 이런 친구들은 예전에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한두 번 더 올라가도 잘못 물리면 완전히 폭삭망해요. 그러니까 딱딱 올라갈 때마다 정확하게 차익 실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솔로지스도 마찬가지로 최고가 찌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는 쌀 때 사야죠. 예를 들면 항상 제가 설명드리는 게 모든 좋은 뉴스는 최고 높을 때 많이 난다고 그랬죠. 삼성전자가 여기서 막 9만 전자, 10만 전자 갈 거야? 막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토해냈죠, 이렇게. 이따만 해도 엄청났었거든요, 막 뉴스. 삼성전자가 뭐 사상 최고가 10만 원, 12만 전자, 20만 전자 딱 꼬리 달고서 뚝 떨어졌죠, 이렇게. 월봉 높을 때는 아무런 뉴스도 믿으면 안 돼요. 그냥 한고 정도만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한솔로지스가 아무리 물류 관련에 좋다고 하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고 하루 수익은 빨리 난다 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긴 꼬리는 폭삭 망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조심하고 항상 낮은 위치에 있는 거 물려도 월봉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거를 사야 물타기도 할 수 있고 더 사도 안정적으로 사니까 물류 관련도 이렇게 보는 걸로 하고 동방은 수익권 주면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순간 날아가서 20, 30%더 간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습관은 그런 종목들이 단기 단타 이제 중장기 스윙은 조금 좀 편한 걸로 이게 이제 오늘자 오후 기사인데 마그네슘하고 실리콘도 굉장히 불안한 이 실리콘 관련들 제가 아직 못 챙겨봤어요. 근데 정부에서 이제 수입품 공급망 전반 조사를 할 거라고 합니다. 마그네슘 관련주를 우리가 좀 계속 신경 쓰고 있죠. 원래 이 히토류 관련주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거기다 마그네슘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마그네슘 관련주를 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죠, 아진서. 이 친구 대단해요. 이 친구 은근히 제 상한가 갈 줄 알았거든요. 야, 이번에 상한가 가겠다. 왜냐면 상한가 간다고 믿었던 게 아침에 한 10시 반이 안 됐는데 거래량이 거의 뭐 전일과 다 돌파하고 이게 지금 후반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후반에 거래량이 이렇게 돼요. 이게 폭삭 엄청 줄었어요. 근데
9시부터 10시가 안 됐는데 하루 거래량의 3분의 2가 들어왔죠. 야, 그러길래 이건 게임 끝났다. 보통 이제 거래량이 이 정도 들어오면 힘있게 말아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상한가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꼬리를 다냐, 그죠? 14% 갔다가 저 최단점 전고점까지 갔자고 여기도 못 가고 꼬리를 다냐. 이 대단합니다, 진짜. 그래서 어쨌거나 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야진 사람이 애먹어요. 야진 사람이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정치 관련주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도 홍준표 관련주로 엮여 있어요. 이 친구가 이걸 엮여 있고 마그네슘 관련주이자 리비안 관련주죠. 그러면서 전기차 관련주예요. 그런데 이제 재무도 뭐 별로 큰 잡을 게 없어요. 보시게 되면 자, 현금유불이 900%, 부채 비율 210%로 준수하고 매출액이 거의 4천억씩 일어나고 있죠. 이 시총이 1,300억인데 매출이 4천억. 자기 3배 이상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PBR 0.68밖에 안 돼요. 엄청 싼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홍준표가 엮여가지고 꼬리를 달지 않나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다른 홍준표 관련주에 비하면 아예 타격이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됐죠. 지금 전부 다. 근데 사실은 제가 왜 월봉 고점에 있는 종목들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이거 다 게임 끝내는 거예요. 자, 우리 잠깐만 공부하고 갈게요. 경남스틸 같은 종목을 보면 예전에 1,000원 하던 주식이 얼마를 갔냐면 13,000원 갔죠. 여기 세배 올랐죠. 근데 결과 발표는 이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 야당의 이 어떤 결과랑 아무 상관없이 벌써 게임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고점에 사지 말라고 그랬죠. 게임 끝내놓고 한 달도 추세가 우하향으로 무너지고 있죠. 물론 여기서 홍준표가 당선이 됐다면 순간 반등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게임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워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들은 아주 짧게 돼가는 게 맞고 특히나 항상 말씀드렸듯이 월봉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무조건 피해가야 된다. 이래서 그래. 이거 한 방으로다가 주식 평생 또 다시는 못할 정도로 큰 피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정치 테마주들은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월봉에서 10배 이상 올라왔다? 추세가 우하향이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결과랑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주봉에서 보면 벌써 이때 우선 깼고 여기서 10선도 깼죠. 그러면 금요일 날의 결과에 상관없이 자, 홍준표 이 윤석열 이런 거랑 상관없이 벌써 많은 결정은 돼 있고 세력들은 그 전에 다 끝장내는 거예요. 적성 같은 경우에 윤석열 테마주긴 한데 이런 날 벌써 올라갈 때 이때는 모르겠는데 이날 전부 다 이 임직원분들 덕성 임직원분들 매도했다는 내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차익 실현하고 나간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 거지. 결국 정고점 과정 또 떨어져요. 물론 지금 또 이제 이 아까 좀 이따 살펴볼 거지만 역시나 이 투표율에 관련해서 잘 움직일 수는 있어요. 순간 급등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소액으로 진짜 단기 단타해야 되고 도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가 아니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마그네슘 관련주 얘기하다 빠졌는데 자, 이 마그네슘 관련주 야진 산업은 괜찮아요. 꾸준히 볼 필요가 있고 설사 무너지면 시켜서 오겠지만 여기서도 다 참고 버텼으니까 충분히 올라가고 이전 고점인 4,000원 또 5,000원대 길게 보면 6,000원대까지 가서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리비안 관련해서 한두 번 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서 이렇게 거래량 터진 게 어디까지 제 생각인데 거래량이 터졌다? 리비안이 10일 날 상장이거든요. 이거 관련해 뛰지 않을까 싶어요. 마그네슘 관련주기도 하고 역시 마그네슘 관련해서 이제 포스코엠텍, 이 시노펙스 다 보고 있는데 이 추세에 관해서 이게 참 조금 말씀드릴 게 자, 보시게 되면 두바텍도 봐드릴게요. 자, 이렇게 요소 이어서 이제 마그네슘 값도 141% 정도 치솟았죠. 그러니까 마그네슘 값도 대단하게 오르기 때문에 역시 마그네슘 관련주들 중에 포스코엠텍 월봉에서 보시면 꽤 높죠. 높고 다시 반등하는 분위기인데 5개선 깨면 바로 손절. 주봉에서도 보면 입수 못 들었죠. 그러니까 5승 근처까지 왔다가 대기해야 되고 그것보다 아닌 사람이 난 거고 시노펙스 같은 경우가 애매하게 잘 돌아섰는데 사실 월봉에서 대바닥 찍었거든요. 바닥 가격을 찍은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지금. 주봉에서 보시면 바닥 가격 찍고 추세 턴을 해놨어요.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다 순간 한동안 뛸 수 있습니다. 시노펙스가 좀 더 괜찮아 보이고 5일선 20선 잘 타고 올라가죠. 20일선 깨면 바로 손절해야 되고 깨지 않으면 이 시노펙스 괜찮고 장원테크 같은 종목들이 사실은 싼 매력은 있어요. 이 최저점 가격인데 추세는 깨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월봉 대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볼 때는 바로 뭐 급등한다고 이러기보다는 설사 급등해서 20개선 맞으면 바로 수익 실현해야 돼요. 왜냐하면 갔다 다시 와요. 그러니까 매도해도 살 기회 주기 때문에 바로 매도. 주봉에서 보시면 또 떨어졌죠. 이렇게 바닥까지. 대단하죠. 이게 마그네슘 관련된데도 그래요. 일봉에서도 대바닥 아니고 이전 저점 깨면 손절하는 걸로. 근데 만약에 중단기적으로 꾸역꾸역 끌고 가셔도 돼요. 원체 싸요. 뭐 이상 3,500원까지 떨어졌는데 뭐 더 떨어질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요거까지 보고 이게 진짜 안 나요. 그죠? 어쨌거나 일지테크 보시면 일지테크도 월봉에서는 추세자가 깨져 있어요. 이식해서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 불안불안한데 주봉에서도 5선 못 돌파해놓고 있거든요. 추세는 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주식은 추세의 순응이에요. 그래서 매수하려면 최소한 이 5주선 돌파 안착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시노팩스처럼. 차라리 시노팩스처럼 이렇게 5주선 돌파 안착을 해놓으면 5주사 깨면 바로 손절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주봉에서 계속 밀려나가면 정확히 손절 라인이 없어요. 저점 깨면 손절, 일지테크도 10월 8일 날 저점이 3,600원대 깨면 손절 이렇게 돼가는 거 깨지 않으면 순간 한두 번 또 마그네슘 관련해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는 지켜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추세가 좀 깨져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은데 중장기적으로 길게 본다 할 때는 딱히 나빠 보이진 않아요. 원체 주가가 싸니까 그렇죠. 항상 조심하고 항상 한두 종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몰빵하지 않는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도화택 볼까요? 역시 높죠. 3,000원짜리가 거의 5만원대? 15배 올라갔고, 추세에 깨고 있다 5개선 회복해주고 있는데, 요 5개선 깨면 안 돼요. 안 깨야 되는 거고. 주봉에서 금방 말씀드린 추세턴 해놨죠. 이게 추세턴이에요. 내일 같은 날 20선 위에서 출발하면 한번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요 밑에서 출발했다? 깨지면 5선까지 깨지고, 요 깨지면 추세 확 무너지니까 조심해야 되고, 항상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종목도 조심해야 돼요. 높죠. 3,000원 하던 주식 5만원 갔다가 지금 34,000원인데 5만원 하던 주식이 34,000원 하는 게 아니라 3,000원 하던 주식이 아직도 34,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이렇게 이런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게 꽤 많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추세 고양 타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돼. 월봉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고 물론 속도는 빨라요. 이런 친구들이 갑자기 뛰면 여기서 확 뛰는데 보다 단기 단타로다가 다 정리하는 게 좋아요. 히토류 관련 잠깐 볼까요? 꾸준히 관심 가져야 되는데 지금 대만 쪽에도 자꾸 들어가고 지금 침공을 자꾸 해가지고 자, 유니온 머티리얼은 240일선 깼을 때 손절각인데 자, 이 친구 더 빌려서 만약에 21선 근처까지 온다? 이걸 잘 지켜주고 돌아가면 매수. 월봉에서 보시면 예전에 대바닥 찍었죠. 5개월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딱 맞아요. 5개월선 가격이 3,500원대, 그러니까 3,180원이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 월봉 5개월선의 가격이 바로 일봉에서 21선 가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21선 깨지 않으면 매수.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뛸 수 있어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때 한번 잘 보고 계시고 깨면 매수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티플렉스도 마찬가지로 꽤 높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대할 때는 다 단기 단타로 대응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세노텍은 외력은 있는데 투자가 깨져 있어서 약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유니온 모터리가 제일 좋은데 유니온은 상한가 시연하고 전고점 맞고 떨어지는 중이라 시간을 갖고 기다렸다 매수하는 게 낫고 물론 5일선 맞고 다 뛸 수는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대응할 땐 단기 단타 유니온 머티리얼이 그나마 21선까지 밀었다 돌아나가면 한두 번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다가 21선 찍고 올라가는 이것도 찍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약간 관심권에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시장이 꽤 좋은 것 같아도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안 좋았죠. 음압병용 관련주도 순간 좋았는데 이게 이제 그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병실 확보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월봉에서 보면 MVH 코리아 같은 게 시켜서 밑에 깨는 상태라 역시 안 되고 GH 신수도 마찬가지고 오텍도 SY도 유일하게 SY는 월봉 밑에 바닥권에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차라리 매수하려면 SY가 난 거예요. 자기가 깨져야 여기니까 그래서 SY 정도 관심 갖는 게 낫고 재무적인 부분이 아주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을 넣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총이 1,700억, 매출이 1,000억 정도. 이게 분기 매출이고 연간 3,000억이니까 사실 괜찮거든요. 현금 유보율이 500%, 부채 비율이 109%. 뭐 나름 나쁘진 않은데 어쨌건 SY가
사실은 월봉이체에서 먼저 답답하긴 한데도 결국은 큰 수질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종목들은 20개월선 밑에서 추세가 많이 깨졌으니까 좀 조심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주에서 이 군수송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수를 수입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톱뉴스 요소수 품절 대란으로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요소수 공급 부족에 택배도 멈춰설 위기에 몰리면서 그 말씀드린 호주에서 이제 요수 수입을 하면서 요소수 관련도 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요소수 관련도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게 왜냐하면 아무리 요소수라는 이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월봉에서 이렇게 높기 때문에 순간 다 무너지죠. 물론 이제 추세를 확정짓는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 5개월 선인 8만 원대만 안 깨면 되는데 깨면 반드시 매수하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KG케미칼도 월봉 정고점 맞고 떨어지고 있는 거죠. 아무리 어떤 좋은 호재나 뉴스가 있어도 결국은 안 좋아지고 요소수를 물류대란까지 끌고 갈 정도로 정부에서 내비둘 것 같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요소 관련주들은 제 생각에는 좀 이 패스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요소수 관련주는 약간 패스하고 오히려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5개월 선이나 이런 거 깨면 이제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자, 원전 수주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게 한수원에서 이제 폴란드에 지금 신규 원전 하죠. 저기 프랑스에서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원전 관련 주증 역시 너무 높아서 제가 여러 종목들 크게 다 신경 쓸 건 없고 한전 KPS는 꾸준히 보시는 게 좋아요.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 잘 있죠. 물론 이제 저번 주에 하루 이렇게 음봉 떨어지긴 했지만 음봉 떨어지고 21선 같은 데 왔다 매수. 깨면 바로 손절하면 되는데 굳이 분할 매수 관점에서도 한전 KPS는 괜찮아요. 여기서 해서 5개선까지 모아 간다든가 이렇게 깨면 손절하고 20개선으로 사면 되는데 어쨌거나 꾸준히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고 자, 김선웅이 두산중공업 여쭤보셨죠? 아직은 괜찮아요. 제 생각에 추세가 원체 좋고 이 친구 외국인들 공매도가 좀 걱정되긴 하는데 뭐 기관들이 엄청난 사랑을 하고 있어요. 연기금 대단해요. 엄청나요. 이제 몇만 주고 이 친구 몇만 주고 온 거야. 네, 그건 저번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실감할 때. 450만 주 끌어모았어요. 연기금. 대단하죠. 물론 이제 외국인이 하루 샀다 팔았다 하면 공매도가 괴롭히긴 하는데 괜히 들어온 게 좀 리스크고 공매도를 좀 살펴보면 7%대. 대단해 진짜. 왜 이렇게 두산중공업 HLB 그 셀트리온은 왜 이렇게 예쁜지 몰라도 어쨌거나 외국인 공매도 걱정이 되네 하는데 기간이 잘 막아주고 있고 투자는 잘 살아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면 이점영 좀 뚫어놨어요. 이렇게 보면 가장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잘 뚫어놨고 여기 맞고 이렇게 딱 떨어졌거든요. 저번 주에 뚫었어요. 가격은 25,200원대가 돼서 25,2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정고점까지 한번 갈 것 같고 여기 땅 뚫었다? 그럼 더 갈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강력한 매물대 공간을 지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강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인데 여기를 이렇게 지나고 있죠. 요거를 저번 주 금요일에 뚫어줬기 때문에 한번 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좀 좋고 한전 KPS 두산종목을 봐야 되는데 두산종목이 좀 불안하면 한전 KPS가 낫고 한전 KPS 제가 이때부터 관심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이렇게 관심 갖고 보시는 게 낫고 보성파워텍도 마찬가지로 5개선 그치 잘 있고 요거 안 깨면 돼요. 깨면 여기서 보내면서 하면 되니까 보성파워텍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에너트코 이런 종목들은 높고 한신기계도 너무 높고 일진파워는 이제 투자 주의 걸렸을 정도로 높고 BHA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 10개월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잘 한번 급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산중공, 한전 KPS, 우리기술, BHA 보는 게 좋고 우리기술 괜찮죠? 제가 괜찮다고 그랬죠. 5개월선 회복해주고 있고 주봉에서 보면 20선 못 들었는데 못 들었기 때문에 5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면 매수 거꾸로 20선 돌파하고 나가서 안착해도 매수 두 가지 패턴을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주들 참 힘못 쓰죠. 대북 관련주들이고 서전기전은 이제 손대면 안 되고 강명전기, 재롱산업, 재료등이 다 떨어졌는데 제가 생각하는 전기 관련주는 다 괜찮아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더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기는 월봉에서 대바닥권에 와 있는데 계속 오히려 모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 친구 참 속속이죠. KBM이다. 원전 관련주 날아갈 때도 못 날아가고 권생님 안녕하세요. 전기주 날아갈 때도 못 날아가고 자, 20개월 가까이 잘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월째 떨어지고 있는데 반등할 때도 될 것 같고
주봉에서 이제 전저점 근처까지 와 있고요. 대단한 친구들 지금 아직 추세를 못 돌려놨어요. 5선위에 돌파 안착해야 돌려놔야 되는데 못 돌려놨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자, 일봉에서도 이전 저점 근처까지 왔죠. 이러다가 또 빵 때리는 게 주식이니까 사실 저점인 매력은 있는데 원체 늦다 보니까 많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하는, 그죠? 이 월봉 낮을 때는 뭐 큰 상관은 없어요. 믿고 기다리는 걸로 하고, 유일하게 비중 못 들인 종목 이 종목인데 제일 속속이에요. 꼭 걸려도 이렇게 걸려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비안이 이제 10일 상장하죠. 자, 이제 IPO가 또 계속 올라가고 시총 전망이 630억 불까지 늘어났습니다. 리비안 관련주들은 저쪽은 너무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나 좋은 이슈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결국 높은 종목, 월봉에서 비싼 종목 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세원이 찍어줄 자리 이식해서 딱 찍었어요. 요거 안 깨면 되거든요. 요거 안 깰 시점에 자, 리비안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근데 뛸 수 있겠죠. 자, 주봉에서 보면 이슈는 잘 지켜줬는데 다음 주에 리비안 관련해서 이슈는 안 끼고 딱 출발하면 매수. 근데 갭 띄우면 약간 머리 아파요. 그래서 떨어지면 매수하지 않는 걸로. 일봉에선 60원 근처에 있고 240원 딱 돌파하고 나가면 이전 고점까지 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봐야 되고, 자비스 같은 종목들은 월봉에서 꽤 높다 그랬죠, 이 친구. 높이가 떨어졌구나. 목에서 깨는 상태인데 이 친구보다는 세원이 나아 보이고, 센트럴 모텍도 보면 20개월 선딱 왔거든요. 이 시점에서 리비안 루시드 이슈 생길 거고, 주봉에서 보시면 5선 잘 지켜주면서 끝났기 때문에 다행이죠. 일봉에서 보면 240원 근처, 이전 근처 박스권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역시 루시드 리비안 관련 딱 뜰 수 있어서 이렇게 센트럴 모텍, 세원 이런 거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제일 마음에 드는 친구가 PHA인데 5개월에 이제 단단히 잘 있죠. 그리고 주봉에서 보면 역시 20선에 단단히 잘 있고, 일봉에서 보면 좀 밀리는 것 같아도 20선 잘 지켜줬죠. 내일 같은 날 20선 잘 지켜도 여기서도 깜빡깜빡 올라가면 매수. 그리고 기존에 매수해 놓으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월봉에서 5개월선 끼면 다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전체 싼 매력이 있어서 그냥 들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같은 날이나 리비안 상장하기 전에 내 느낌상 이 오신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 움직일 것 같아요. 오신 시스템도 높지 않죠. 월봉에서 60개선 깨고 내려온 상황이긴 한데, 이 주봉에서 이 병목점이거든요. 여기 자리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걸 기준으로 돌아나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에코캡 같은 종목들은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월봉에서 뭐 엄청 높게 찍고 지금 떨어지는 중이라 저도 손대면 안 되고, 세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시 시스템, 대원화성도 손 안 되는 걸로, 밸류에이텍도 일단은 패스. 우리가 예전에 1340원일 때 본 게 좋은 게 아니라, 물론 이런 친구들이 급등하면 급등하는데 단기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 맞는 거고, 유니테크노 이것도 좀 그리고 CIS 너무 높고, DA 테크놀로지 이 친구가 좀 애매한데 애매해요 이 친구. 그리고 일단 이 DA 테크놀로지 대응할 때는 5주선 안 깨면 한번 급등할 것 같아요. 5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좀 보고, 일봉에서는 21선 보고 대응할 것 같습니다. 아진산업이 좀 잘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어쨌건 아진산업까지 관심 갖는 걸로. 아진산업, 센트럴 모텍, 세원, 그리고 오신 시스템, 요 정도가 조금 나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론조사가 또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윤석열 45.8%, 이재명 34%, 안철수 4.7%인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가 이제 공약 대결이 좀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연합뉴스의 출처인데, 이재명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규제 이걸 좀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고,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완화하고 민간 공업에 맡기겠다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주 중에 저번에 한번 보면 우리가 인테리어 관련주가 사실 이재명 관련주가 꽤 있는데, 이재명 관련주가 됐든 윤석열 관련주가 됐든 건설주 중에 인테리어 관련주들은 조금 상황이 나아 보이지 않나 싶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역시 올라가고 있죠. 월봉에서 보면 벽산 같은 경우에 지금 5개선 회복해주고 있거든요. 좀 관심 갖게 보고 5개선 그냥 매도. 하츠도 이렇게 5개선 근처에 있는데, 하츠는 사실 많이 올라온 부분만 고하향하다 돌아나가는 거라 조금 조심해야 되긴 해요. 상황이 나빠 보이진 않고, 주봉에서 5선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 턴해놨죠. 5선만 잘 지켜주면 여기 20선 끝까지 갈 수 있고, 역시 NX도 마찬가지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보면 5개선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죠. 이런 경우에 5개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차트 뒤집어 보면 딱 답 나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 이 떨어질 일만 남았죠. 이 친구 5교선, 이 5교선 회복해부터 쭉 밀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갖다 놓으면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자, 5교선 회복해졌기 때문에 이전 고점까지 한두 번 갈 수 있는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살짝 움직인다는 얘기는 현대리바트는 특히 월봉에서 원체 낮은 가격이 있어서 이 친구는 그냥 넣으셔도 아마 순간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주봉에서 아직 추세는 못 드러났거든요. 이제 돌파 안착해주면 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현대리바트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벽산하고 NX가 NX, 현대리바트, 대림비행코도 많이 떨어졌죠 그동안. 우리가 여기서 베이스에서 잘 수익 보고 나온 건데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 5선 회복해졌고 일봉에서 역시 괜찮고 거래량 살짝 들어왔죠. 이날 거의 18% 올랐기 때문에 현대리바트, 대림비행코, 벽산, NX 정도는 좀 관심권에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책 주기 때문에 인물주들은 사실 다 끝나요. 벌써 결과 나오기 전에 끝나니까 조심하는 걸로 하고